자한당에서 조강특위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별로 좀 관심은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정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이 화제다. 구찌백 사건의 당사자다 이러면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동아일보죠.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조차도 명품 핸드백 사건, 강성주, 조강특위 합류 벌써 삐걱? 조강특위가 뭔지 모르겠으나 명품 핸드백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강성주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월간 조선그룹에서도 기사를 썼어요. 최종 합류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은 누구인가? 구찌백 사건에 구설수 올랐던 인물이다. 이렇게 사진까지 떴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찌백 사건으로 알려진 MBC 내부 고발 과정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입니다. 강성주 전 사장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때 신강균의 사실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2004년에 저희가 야심차게 탐사 고발 프로를 제가 기획해서 신강균 앵커를 제가 삼고초려 그때 모셔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저는 취재를 맡았고 SBS가 사주가 태영이란 말이에요. 건설회사인데 SBS 인허가 받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SBS와 함께 태영이 엄청나게 큰 회사로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태영이 SBS를 앞세워서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게 상도의를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취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SBS가 물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간판 캠페인을 내걸고 물이 여기가 막 지저분합니다. 오염됐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서 태영이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회사인데 하수 종말 처리장을 주로 짓는 수처리 전문 회사예요. 더럽다고 문제제기 해놓고 뒤로 가서는 수의 계약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취재를 해서 고발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2001년 9월부터 4차례 방송된 한강 지류 왕숙천 수질 보도. 막 수질 나쁘다고 해요. SBS가 왕숙천 수질을 문제 삼아서 각종 오염물과 오펫으로 물이 오염돼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왕숙천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지자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취임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하수 종말 처리장 신증축에 나섰어. 이 보도 때문에. 그때마다 누가 사업권을 땄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태영의 계열사들이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1,000억에서 500억 원에 다루는 해당 공사를 따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저희는 연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SBS가 제휴허가가 보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전이익금 15%를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게 위반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것과 함께 저희 MBC 사실인지 보도했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통한 태영의 하수처리장 공사 수주 의혹 때문에 방통위가 2차례나 태영이 계속 SBS를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 사업권을 태영한테 계속 줄 것인가를 2차례나 유보시켰어요. 그러니까 태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SBS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됐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강균 앵커가 정치적으로는 견해가 올바른 사람인데 재벌에 약했습니다. 태영에도 약했어. 본질적으로 이 양반이 삼성 장학생이었거든요. 삼성 장학생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에서 뇌물을 먹고 자라는 모든 어떤 그 엘리트들을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삼성에서 진짜 기자들 중에서 언론재단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외국 연수를 갔다 오는 진짜 장학생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장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이해관계로 엮이게 되죠. 나중에 미쳤습니까 삼성이? 생돈 들여가지고 기자들 보내주게 유학을. 삼성 장학생이었던 신강균 앵커가 결국은 태영, 변탁 씨와
중고기업 선후배 관계로 엮여가지고 로비에 말려들고 맙니다. 바로 2004년 저로서는 악몽 같은 날이었는데요. 12월 21일 이 거버너스 이 63빌딩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63빌딩에 있는 거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가본 식당으로 저를 유인했습니다. 제가 신강균 앵커랑 여러 차례 싸우면서 사실은에 못 있겠다고 하자 제가 강성주 보도국장 조금 전에 이분 강성주 보도국장을 제가 존경하는 선배였단 말이에요. 보도국으로 널 보내주겠다라며 강성주 국장과 저를 동시에 속여서 불러낸 거예요. 이 로비 자리에. 실제로 보면 신강균 앵커는 로비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그날 모든 저는 기자로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걸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변탁 부회장이었죠. 당시 태영에. 신강균 차장이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끝내 성사시켜줘서 고맙다. 내가 신강균 차장 덕분에 오늘부터는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제가 태영을 계속 저는 공영방송을 사적 자본이 지배하고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게 사업에 활용한다면 되겠습니까? 계속 감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그 식사 자리에 저와 강성주 국장을 속여서 불러낸 신강균 씨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정말 고마워. 올해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변탁 태영 부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걸 들었죠. 그래서 제가 직업이 고발 기자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태영의 로비스트이면서 동시에 삼성 장학생인 신강균 차장을 고발했어요. 내부에 있는 문제를 눈 감으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안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팀장,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신강균 차장이 조직을 망치는 걸 더 이상 볼 수만은 없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강균 차장의 비위에 대해서 63빌딩 거버넌스 클럽에서 있었던 로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라고 이 책에도 적었습니다. 원래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돼야만 했는데 한겨레 경향마저도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의 책 광고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상훈 기자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어렵사리 출간된 책입니다. 하지만 MBC는 조사도 물론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인터넷 이상호닷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죠. 명품 핸드백 관련자 징계. 당시 이긍희 사장이었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강성주 국장에게 정직 3개월, 신강균 차장에게 정직 2개월, 이상훈 기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회사에 내부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했는데 저에 대한 미끼로 쓰였던 강성주 국장이 보도국장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징계를 받아서 정직 3개월. 그리고 저는 내부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강균 차장도 함께 받았죠. SBS 노조에서는 변탁 부회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변탁 부회장은 날아가고 맙니다. 조중동은 이제 기회를 만난 거죠. 저희가 사실은이라는 프로에서 언론 개혁을 촉구하는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이라는 프로는 날아가고 저는 내부 고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배 강성주 선배는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신강균 차장과 달리. 그러니까 두 선배를 한꺼번에 날린 그야말로 살모사가 돼서 조직에서 왕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재차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1, 2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다가 제가 다시 감사실로 찾아갔습니다. 감사실 당신들 우리 징계하면서 내가 분명히 샤넬이라고 했는데 왜 구찌라고 했느냐. 제가 최초에는 명품 핸드백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냥 C 비슷하게 써있길래 구찌인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번복을 했는데 바로 이런 비슷한 핸드백이었거든요. 샤넬 핸드백. 그리고 재조사를 다시 요구합니다. 내부 고발을 인정해달라고. 그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찌는 100만 원대 핸드백이기 때문에 과하긴 하지만 선물로 볼 수도 있죠. 1승. 그런데 이게 샤넬이라고 하면 600만 원짜리를 지금 5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DC로. 그러면 이거를 선물로 보기 어렵죠.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변탁 부회장의 향응 자리가 단순한 향응이 아니라 태영에 대한 추가 고발 보도를 막기 위한 로비의 자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MBC는 끝내 구찌가 아니라 샤넬이고 향응이 아니라 로비였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과 내부 고발자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제가 감사실에다가 공식적으로 또 다시 클린센터 제보를 하게 됩니다. 2016년에 95년 입사한 이상호 기자다. 사내 윤리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달라. 2004년 12월 태영 변탁 부회장이 자사 관련 고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프로그램 앵커였던 신강균 씨와 몰래 짜고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와 강성주 보도국장을 속여서 향응 자리로 불러내서 고가의 핸드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핸드백을 돌려주고 내부 팀장에게 처벌을 위한 보고를 했음에도 안 돼서 개인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하는 방식의 내부 고발을 연속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 보수 언론 등 외부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내부 고발인 본인에게조차도 그래도 너 향응 받지 않았느냐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처지지만 여전히 MBC 인사 기록에는 저는 향응을 받아서 중징계를 받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사 기록에. 하지만 회사를 위해 참았습니다. 이후 향응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추가적 징계들이 남발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후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팀에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그리고 이게 샤넬백이었다.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 샤넬백이었다. 라고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받았고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성주 국장 같은 분도 역시 사사건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클린센터는 2016년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조직이 아니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주 업무인 조직이잖아요. 하지만 MBC는 조사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2017년 작년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근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강균 앵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탁 태영의 로비에 놀아나고 삼성의 장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광고국장으로 그를 기용합니다. 물론 최승호 사장 이전의 일입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해고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최승호 사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최승호 선배에게 사장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오랜 시기 MBC를 좀먹어 온 사내 삼성 장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해달라. 조사하시다 보면 삼성 장학생과 유사한 안기부 장학생의 존재에 대해서도 파악될 것으로 믿습니다. 삼성 장학생만큼 심각한 게 MBC에는 안기부 장학생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안기부에서 자기들이 키우고 싶은 친정부 학생들을 MBC에다 꽂았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MBC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혔다가는 제가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MBC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 2004년 핸드백 로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최승호 사장한테. 신강균 앵커를 처벌해 줄 걸 요구했지만 여전히 공범으로 몰려서 수모를 밟고 있다. 수차례 감사실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또 MBC 감사실 클린센터까지 이용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고 사유가 됐던 내부 고발 또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MBC가 진행한 김정난 인터뷰 공작 의혹 사건.
이것도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허무 당사자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내 제보자로부터 교민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제보자가 누군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조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 요구 사안을 보냈는데 세 명이 다 지금 해직된 상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BC로서는 조사할 수 없다. 그래도 MBC는 언론사 아니냐? 남의 진실도 밝히는데 우리 회사의 치부와 관련된 진실이 묵살되고 내부 고발자가 같이 처벌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밝혀주는 것이 언론사다운 거 아니냐. 더구나 삼성 장학생의 문제도 결부돼 있지 않느냐라고 부탁을 했더니 MBC 클린센터에다 다시 또 편지를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2018년 6월에 보내고 현재 10월이군요. 4개월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MBC를 퇴사하고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맨바닥에서 기자의 도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MBC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MBC의 억대 연봉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원하고 MBC가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자리하는데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요청드립니다. 사과조차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철없는 좌충우돌 후배 기자의 내부 고발 때문에 휩쓸려서 가장 큰 징계를 받으셨던 강성주 국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이하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조중동이 이따위 기사로 저의 소중한 선배를 흔들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이었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호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